오늘은 필리핀 서민과 금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함께 운동을 하던 선배가 15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 7,200만 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00만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는 뉴스를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던 캐디들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그녀들 모두 은행 계좌가 없는데 그 이유는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거니와 개설할 때 그리고 최소 잔액 3,000페소를 유지할 여유가 없고 저축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000페소는 우리 돈으로 약 69,000원입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 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스가 말했습니다. 원래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가난한 집에는 아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은행에서는 자기 명의의 집이 있거나 그 은행과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 또는 견실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그 서류를 Proof of Billing이라고 합니다. 즉 실업자, 무주택자 또는 일일 노동자들은 은행 계좌를 오픈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리핀 성인 5,100만 명이 실업자, 무주택자 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매우 가난한 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동네마다 존재하는 고리대금업자와 거래하는데 한 달 이자가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동네 시장에 가면 가장 붐비는 곳에서 3% 이자라는 편말을 내건 전당포 여러 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전당포에서 사고 파는 귀금속, 시계, 중고 휴대폰 등 속은 작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좀도둑과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게 합니다.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와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잘이 말했습니다. 배고플 때 신령께 빌고 가난이 도둑질을 시키고 사랑이 편지를 쓰게 한다는 속담. 가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다. 필리핀만큼이나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1987년 이전의 한국에도 전당포가 참 많았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작물들이 거래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한 가난뱅이에게는 죄의식이 없다고 했는데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을 등치는 인간의 탈을 쓴 맹금류에 대한 지성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거릿 미첼이 말했습니다. 스칼렛은 남은 인생을 절대로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멍청하게 두 손 놓고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기적처럼 찾아오기를 기다릴 마음도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방 고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든 부당하게든 가난과 불우한 환경이 그를 죄수로 만든다. 쥘 베른의 말입니다. 가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발목이 잡혀버린 사람들, 그들은 퀭한 눈과 찢어진 가슴을 안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온갖 재난을 틈타 이득을 챙기는 인간의 탈을 쓴 맹금류들에게 초라한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헐값에 팔고 며칠 만에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다. 급기야는 신용도 임금도 희망도 일자리도 모두 잃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겨울처럼 음산하고 황량하고 비참한 미래가 눈앞에 가려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남아 있었다. 세르반테스가 노래합니다. 내 가난이 나를 전쟁터로 데려간다네. 돈이 있다면 정말이지 안 가고 말고. 서민들에게 돈이 있다면 부자들의 재물을 정말이지 훔치지 않을 터이지요. 돈이 있다면 정말이지 전당포에 안 가고 말고. 셰익스피어의 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매춘부가 틀림없는지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네. 필리핀에서는 월급을 반으로 쪼개어 매달 15일의 절반을 말일에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만일 어느 경영자가 월급을 4등분하여 주급으로 지급한다면 서민들은 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삼모사라는 말에 빗대어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필리핀 서민들은 그 정도로 매일매일 생활비에 쪼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루 7끼를 주기로 부자가 약속했지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는 2개만 주면 어떡하나. 사장이 어떤 핑계를 만들어 월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주거나 깎아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필리핀 서민들은 그만큼 부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개를 받고 저녁에 3개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5개를 받고 저녁에 2개를 받으면 더욱더 좋아합니다. 영리한 서민들은 부자의 약속이나 미래의 행운 따위는 믿지 않고 지금 당장 그들 손에 잡히는 현실만 믿습니다. 몇 년 전 한진 수빅조선소에서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명예퇴직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처럼 노동자들의 퇴직을 종용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30% 정도 명예퇴직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신청자들을 모두 퇴직시키면 당시 건재하고 있던 선박들의 작업이 중지되고 당장 조선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수빅조선소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망하여 퇴직금을 떼일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하고 있었던 터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몇 달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겠다는 명퇴 조건에 솔깃하여 너도나도 명퇴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한지는 그 정도로 필리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은 명퇴를 신청한 필리핀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을 계속 일하도록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한진 수빅조선소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한진이 필리핀에 대해 얼마나 모른 채 무리한 투자를 했었는지 그들은 용접공들의 월급을 300에서 400달러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숙련된 용접공들은 급여가 1000달러 이상 되지 않으면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버립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책정했던 급여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주어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 한지는 용접공들의 급여를 인상할 수 없었고 숙련된 용접공들은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한지는 해마다 새로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했으며 미숙련공들의 용접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에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조금 전 해외 취업에 대해 언급했는데 20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서민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취업하여 해마다 300억 불 이상을 국내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순이익 5%를 가정했을 때의 6천억 달러 수출과 같습니다. 2019년 한국의 총 수출액 5,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필리핀 해외 취업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액의 현금으로 필리핀 내수 경제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으니 해외 취업 노동자들이야말로 필리핀의 애국자들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해외로 나가 달러벌이를 했던 수십만 명의 광부들, 간호사들, 건설 노동자들, 선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애국자들이었듯이 말입니다. 해외 취업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물론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던 은행 계좌 없는 5,100만 명은 해외 취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